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열공학 4장에서는요 전기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로라고 하면 전력을 공급해서 물체를 가열하는 그런 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기를 이용한 로를 말하겠죠. 그 전기로는 가열 방식에 따라서요 저항로와 아크로 그리고 유도로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항로는 다시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누어지고 또 직접식은 흑연화로, 카브런덤로, 지로식 저항로, 카바이드로가 있습니다. 간접식은 발열체로 그리고 크리프톨로, 염력로 등이 있고요. 물론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크로는 저압 아크로와 고압 아크로로 나눌 수가 있고 저압 아크로는 다시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눠집니다. 고압 아크로의 종류로는 신헤르로와 파우링로 그리고 비르게란드 아이데로가 있고요. 세 번째 유도로는 저주파 유도로와 또 고주파 유도로로 나눠지는데 저주파 유도로는 다시 구형 유도로와 도가니형 유도로로 나눠집니다. 이 구형 유도로는 철심이 있는 유도로로서 수평 환구로와 중형 저구로가 있고요. 이 도가니형 유도로는 철심이 없는 무철심 유도로입니다. 그리고 고주파 유도로는 모두 다 철심이 없는 무철심 유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이런 그 다양한 종류의 전기로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그 112쪽을 보시면요. 전기로를 분류해 놓은 표가 있는데 이 전기로의 종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항로, 아크로, 유도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저항식 아크로는 다시 흑연화로 그리고 카버런덤로, 카바이드로, 합금철로 그리고 제철로, 알루미늄 전회로, 특수 내화물 제조로 그리고 인버터 제조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직접식 저항로 중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흑연화로가 되겠습니다. 2500도씨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흑연화로와 카버런덤로는 단상을 사용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루미늄 전회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삼상 교류를 사용하고 알루미늄 전회로는 진유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카버런덤로는요 역률이 90에서 95%로 제일 높죠. 또한 그 카바이드로는 그 사용 그 용량이 3000에서 2만 kVA까지 상당히 높은 용량을 사용하는 그런 전기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접식 저항로로는요 니크롬선 발열체로 또 철크롬선 발열체로 탄화규소 발열체로 크리프톨로 흑연 저항로 진공 전기로 염용로 유조로 수소로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니크롬선 발열체로와 철크롬선 발열체로는 1100도씨 이하에서 사용되고요. 탄화규소 발열체로는 140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특히 그 중에서 크리프톨로는 2000도씨 이하까지 사용되고 있고 실험실에서 고온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연 저항로는 2500도씨 이하로 잘 녹지 않는 금속을 용해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진공 전기로는 가장 높은 3000도씨 이하에서 사용되고요. 이것 또한 그 실험실의 특수 고온용으로 산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전기로가 되겠습니다.
또 염력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뒤에 가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염력로는 금속의 열 처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균일하게 또는 급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용되는 전기로가 되겠습니다. 아크로는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압 아크로와 고압 아크로로 나누어지고 저압 아크로는 다시 직접식과 간접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직접식은 에르 제강로를 말하고요. 간접식은 요동식 아크로를 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또한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도로로는요, 저주파 유도로와 고주파 유도로가 있고, 저주파 유도로는 1600도씨 이하, 고주파 유도로는 1800도씨 이하에서 주로 사용되고, 저주파 유도로는 구리합금이나 아연, 경합금, 주철을 용이하는 용도로, 고주파 유도로는 특수강 합금을 제조하거나 용해하거나 또 기금속을 용해하고 그 다음에 진공 용해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유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항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저항로는 말 그대로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음손, 즉 줄열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전기로를 말합니다. 이 저항로는 또 크게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접식 저항로는 도전성의 피열물에 전극을 직접 연결해서 피열물에 전류를 흘려서 가열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직접식 저항로가 되고, 간접식은 직접 전류를 흘려서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발열체를 사용해서 저항 발열체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복사나 전도, 대류에 의해서 피열물에 전달해서 가열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간접식 저항로가 되겠습니다. 직접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열체를 가열을 해서 피열물에 간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 간접식 저항로는 복잡한 모양의 피열물을 가열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식 저항로로 흑연화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접식 저항로 중에 흑연화로는요, 전기를 이용한 제강에 사용되는 그런 저항로입니다. 이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화 벽돌로 만든 노예 내부에 무정형 탄소 전극을 쌓고요, 소성 전극들 사이에 코쿠스 분말 같은 이런 입상 탄소를 채우고 노예 상부는 탄소와 모래 혼합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양단의 전극에 대전류를 흘려주면요, 코쿠스 입자가 2500C 정도로 가열되게 되는데, 이때 입상 탄소들이 흑연화돼서 무정형 탄소의 전극을 흑연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저항로가 바로 흑연화로가 되겠습니다. 이 흑연화로는 역률이 약 70% 정도 되고요, 노예 용량은 1000에서 6000 kVA, 그리고 조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0에서 7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용되는 전력 양은요, 초당 2만에서 3만 kWh인 그런 저항로가 되겠습니다. 자, 직접식 저항로의 두 번째 전기로인 카보런덤로는 카보런덤, 즉 탄화규소를 만드는 전기 저항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모래와 코쿠스를 혼합해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서 2000도씨 이상 가열해서 탄화규소, 즉 SiC, 카보런덤을 만드는 그런 전기로가 되겠습니다. 노예 구조는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노예 중앙에 탄소 입자로 된 그 저항 촉심을 삽입하고요,
이 저항 촉심을 주 발열체로 해서 처음에는 저항심의 단소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 그리고 온도가 상승한 후에는 원료의 전류가 흐르도록 해서 반응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요, 카본원돔, 즉 탄화유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카본원돔로의 용량은 3000에서 4000kW 정도 되고요. 조업시간은 약 30에서 40시간, 그리고 전력량은 초당 8000에서 15000kWh가 됩니다. 자, 지로식 전기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흑연화로나 카본원돔로와는 달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예 바닥이 전극, 즉 탄소 덩어리인 소용량의 단상식 그리고 직접식 저항로입니다. 그 상면에 있는 전극에 전류를 흘려주면요, 장인물이 용해돼서 그림에서 보시는 M 부분에 고이게 되고요, 적당한 시간 후에 T로 빼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로식 전기로의 용도는요, 선철과 그리고 페로알로이 그리고 카바이드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 선철이라는 것은요, 철광석이 용광로에서 환원되어서 만들어진 철을 바로 선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페로알로이는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철과 융합이 해서 별도의 다른 성질을 갖는 그런 고체 금속을 바로 페로알로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합금철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을 제조하는 용도로 이 지로식 전기로가 사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카바이드로인데요. 이 카바이드로는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는 대로 3개의 전극을 직접 삽입해서 저주파 삼상교류로 가열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바이드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전기로가 카바이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대로 CaO, 즉 생석회와 C, 즉 석탄을 혼합해서 노 안에 집어넣고요, 생석회와 석탄을 혼합한 원료층에 전극을 삽입하고 약 2200도 C 정도로 가열하면 카바이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카바이드는 노 바닥에 이렇게 고이게 되고요, 노 바닥에 이렇게 고이게 되죠.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이 출구를 통해서 빼내게 되면 우리가 카바이드를 얻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은 보시는 대로 CaO 생석회와 3C 탄소가 만나서 CaC2 즉 카바이드와 CO 가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CO 가스는 노의 상부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가 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접식 저항로는 발열체로와 크리프돌로, 염력로 등이 있는데요. 발열체로는 발열체를 가열해서 피열물을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로를 말하는 것으로, 발열체의 전류를 통해서 발생된 열을 복사나 대류, 전도에 의해서 피열물에 전달해서 가열하게 됩니다. 발열체로는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전기 가열로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발열체는 금속이나 비금속 모두 다 사용 가능한데요. 금속 발열체는 가열 온도가 1000도씨 이하인 곳에서는 니크롬손이나 철크롬손이 사용되고, 가열 온도가 1000도씨가 넘는 곳에서는 백금이 금속 발열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비금속 발열체로는 가열 온도가 1300도에서 1700도씨에서 주로 사용되고, 이때 그 발열체로는 탄화규소가 사용됩니다.
자, 간접식 저항로의 두 번째 크리프톨로는 탄소와 점토를 혼합한 입자, 즉 크리프톨을 발열체로 사용하는 로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대로 크리프톨로에 피열물이 들어가 있는 도가니를 묻고요. 탄소봉에 전류를 흘려주면 크리프톨이 가열되고 그 열로 피열물을 가열하고 용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그 전기로는 2000도까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리프톨로는요, 전압이 높아지면 불꽃이 발생하게 되고 저항이 아주 심하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 전압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15V에서 30V 그리고 1000A 정도의 탭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염력로는요, NaCl이나 KCl 그리고 BaCl2 같은 이런 녹아서 액체가 된 전도성이 있는 물질, 즉 용융염을 발열체로 하고 피열물을 용융염 속에 잠기게 해서 가열하는 그런 전기로가 저항로가 바로 염력로가 되겠습니다. 염력로는요, 강철이나 경금속, 담금질, 뜨임 등에 사용되고요. 온도가 균일하고 급속 가열이 가능하며 불균일한 그 물체를 균등 가열할 수가 있고요. 열 효율이 상당히 높고 가열 시간이 짧고 그리고 피가열물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저항로가 바로 염력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크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는요, 두 전극 사이에 발생하는 고온의 아크열을 이용하는 전기로입니다. 그 가열 방식에 따라서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전원에 따라서 단상식이냐 삼상식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전압에 따라서도 저압식, 고압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가열 방식에 따른 분류, 즉 직접식과 간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표에 보시는 대로 직접식 아크로의 대표적인 예로 L로가 있는데요. 이 L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상 변압기의 2차 단자와 노체에서 삽입된 3개의 전극을 접속하고 그리고 삼상 교류를 공급해서요, 전극으로부터 피열물을 향해서 아크를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든 방식입니다. 주로 이 L로는 특수강, 주강, 고급 주철을 용제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리고 열 손실이 작고 운전 효율이 높으며 단락이 생기기 쉽고 전류 변동이 심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를 장입하는 때는 노체의 측벽에 있는 장입실에서 원료를 투입하는 사이드 차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극과 함께 덮개를 열고 위에서 장입하는 톱 차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접 아크로로 요동식 아크로가 있는데, 이 요동식 아크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통형 로의 양측 면에서 수평으로 전극을 삽입하고요. 그리고 노체는 수평축을 중심으로 요동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해물의 섞음이나 추출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아크로가 바로 요동식 아크로가 되겠습니다. 그 요동식 아크로는 주로 황동이나 백동, 청동, 알루미늄 합금 용해에 사용되는 그런 아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압 아크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압 아크로는 공기 중에 질소에서 초산, 즉 질산을 제조하기 위해서 고안된 전기로입니다. 그 산소와 질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산화질소, 즉 NO 가스가 만들어지고요. 이 가스가 산화돼서
이산화질소, 즉 NO2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물을 만나게 되면 HNO3, 즉 질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압이기 때문에 산소와 접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크 전압을 고전압으로 만들어서 아크를 늘어나게 해서 조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압아크로의 종류로는 쉰헤르로와 파우링로, 그리고 비르게란드 아이데로가 있습니다. 쉰헤르로는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선상으로 회오리를 치면서 공기 중에서 약 10m 정도의 아크를 발생시키는 그런 로입니다. 이때 이제 발생하는 아크열을 이용해서 피열물을 가열하는 그런 전기로죠. 용량은 뭐 1000 kVA 정도 되고요. 전압은 5000V 정도의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파우링로는 전극 간의 간극에서 아크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아크는 그 아크로의 밑에서 송풍되는 공기에 의해서 V자형의 전극을 따라서, 이렇게 V자형이 있죠,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게 되면서 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피열물을 가열하는 전기로가 바로 파우링로가 되겠습니다. 그 파우링로의 용량은 400에서 한 600 kVA 정도 되고요. 전극 간의 간극을 2 내지 3mm, 그리고 전압은 4000에서 500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르게란드 아이데로 역시 5000V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고압 아크로인데요. 여러분들 장표에 있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크와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해서 반 사이클마다 아크를 좌우로 넓혀서 원판형으로 아크를 점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르게란드 그 아이데로는요, 전압은 5000V 정도, 용량은 3000에서 5000 kVA, 그리고 전극 간의 간격은 8에서 20mm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유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도로는 도전성이 있는 피가열물에 대해 전자유도 작용으로 의해서 와전류를 발생시켜서요, 줄열로 가열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유도로의 종류로는 저주파 유도로와 고주파 유도로가 있는데, 저주파 유도로는 그 50에서 60Hz의 상용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고주파 유도로는 1kHz 이상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그런 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유도로에서는 그 주파수가 높을 경우에는 전류가 표면에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 현상을 이제 표피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주파수가 높을 경우에는 표면을 담금질하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주파수가 낮을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서 가열물을 깊숙이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의 유도로는 보통 이제 금속을 용해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 유도로의 특징을 보면요, 별도의 열원이 필요 없는 직접 가열식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유도로는 급속 가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표면층에만 가열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에만 또 선택해서 가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정확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도로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종류가 저주파 유도로와 고주파 유도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주파 유도로는 다시 구형로와
도가니형 유도로로 나누어집니다. 구형로는 또다시 수평 환구로와 종형 저구로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우선 저주파 유도로 중에 구형로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형로는요, 여러분들 장표에 있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녹이기 위한 금속이 변압기의 2차 회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심 유도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2차 측이 단락 상태가 되면 대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따라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구형로가 되겠습니다. 구형로에서 변압기에서는 2차 도체에 발생되는 열은 손실되고 없어지지만, 유도로에서는 열을 이용해서 금속을 용해하게 되죠. 자, 구형로 종류 중에 수평 환구로와 종형 저구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평 환구로는 또 장표의 그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수평의 환상 슬롯을 이용한 로입니다. 그 장점으로는 용해물면에 교반이 적다라는 것이 있고요. 뭐 장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죠? 1차와 2차 자기 결합이 나빠서 누설 자속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역률이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주로 이 수평 환구로는 알루미늄이나 경합금을 용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핀치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핀치 효과는 용융체의 강한 전류를 통하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큰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흡인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끊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수평 환구로를 이용할 때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형로의 두 번째 종류로 중형 저구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중형 저구로는 또 그 그림에 보시는 대로 슬롯이 종 모양의 V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자형으로. 열 효율이 좋고요. 역률도 75에서 85%나 상당히 좀 높죠. 그리고 금속의 손실도 적고 교반 작용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런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은 220에서 400V를 사용하고요. 전압 조정을 위해서 반드시 중형 저구로는 탭 변압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용도는 아연이나 황동 등 동합금을 용해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구형로의 종류로 도가니형 유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3쪽에 그 그림이 나와 있죠. 도가니형 유도로는요, 도가니형의 용해실 안에 피열물을 넣어서 그것을 이제 가열하거나 용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가니형 유도로는 무철심 유도로 또는 아젝스 노드롭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가니는 내화 재료로 만들어지고요. 그 도가니의 외측을 순행식 코일로 에워싸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도가니형 유도로의 사용 주파수로는 특히 이제 공업용 대형로인 경우에 1kHz의 전후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철심 유도로에서는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 역률 개선할 때는 항상 그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도가니형 유도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고주파 유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주파 유도로는 모두가 다 무철심 유도로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전력을 국부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열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열 방식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식 또는 간접식으로 나누어 볼지고요. 사용 주파수는 뭐 1에서 10kHz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주파 유도로는 정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주 정밀한 작업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곳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등 반도체 단결정 증착을 하는데 이 고주파 유도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4장 전기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5장 전기 용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